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정경제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재무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이 시간. 월요일에는 유재성 전문가, 김희진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려운 경제 정보도 쉽게 전달해드리는 경제닥터 유재성입니다. 네. 안전하게 가정 경제를 지켜드리는 경제보안관 김희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제 닥터, 경제보안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유용한 정보를 오늘 또 알려주실 건가요? 앞서 퀴즈에서 잠깐 만나보긴 했지만요. 네, 오늘은 보험을 준비할 때 구성하면 좋은 가성비 특약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을 준비할 때 가성비가 좋은 특약들에 대해 알려주신다. 일단은 우리가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실손, 암, 뇌, 심장 같은 3대 질병 진단비 이런 건 중요하다라고 알고는 있는데 그 외에도 다른 특약들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네, 저희가 말씀드릴 첫 번째 가성비 특약은 이식 수술비 특약입니다. 대표적으로 5대 장기 이식 수술비 특약이 있는데요. 네. 5대 장기는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을 말하고요. 이식 수술 시 최초 1회 가입 금액을 지급해 줍니다. 보통 이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가입할 수 있는데요. 보험사마다 가입 제한, 연령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각막 이식 수술비와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비가 있습니다. 이 특약들 역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진단비나 실손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들이 말씀하실 때 끄덕끄덕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뭐 혹시 모르니까. 근데 이식 수술비가 필요할까? 이식을 많이 하나? 이게 내가 과연? 그러니까 보험 확률이다 보니까 내가 이것까지 가입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식 수술은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든 수술인데 보험료도 비쌀 것 같거든요. 이게 걱정이 좀 돼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음. 네, 하지만 보험료는 단돈 몇백 원입니다. 아, 싸구나. 네, 예를 들어서 300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20년 납일 경우 총 납입하시는 보험료는 7만 2천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간이식 수술 비용을 예를 들어보면 네. 이식을 위한 검사부터 퇴원까지 기증자 비용을 포함해 대략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렴한 보험료로 고액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요. 장기이식 수술은 전체 보험 청구권 중 0.1% 미만으로 발생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죠. 네, 보험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적어 보험료를 낮게 책정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보험료가 적다 보니까 아예 없는 확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가성비 특약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면책 조항을 좀 확인해 보셔야 해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장기 기증자로부터 이식만 인정을 하고요. 둘째는 가입 전 이미 장기 이식이 필요한 질환을 앓고 있었다면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법적 기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뭐 간경화나 신부전증 등 유전적 질환의 위험군에 속하거나 가족력이 있다면 꼭 이 특약들을 구성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것도 선택이긴 하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래 저렴하니까 들자. 200원, 300원이 모여서 1,000원, 2,000원이 되고 그게 또 모여서 10,000원, 20,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렴하니까 들자. 무조건 드세요. 이게 아니라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유전력이 있고 가족력이 있다면 이런 분들은 걱정이 되시긴 하거든요. 근데 비싸면 이건 진짜 고민해 봐야죠. 근데 200원, 300원 요 정도니까 평생 모여서 72,000원이면 우리가 사실 72,000원 한 달에 외식 한 번 안 하면 되거든요. 그게 평생 내는 돈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혹시 모르니 이렇게 유전인자가 있다면 가입해 두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몰라서 가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적은 보험료로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두 분이 알려주신 거고요. 자, 다음 가성비 특약 저렴하게 돈을 내고 크게 보장받을 수 있는 거 또 모르면 가입 못할 수 있는 거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두 번째 가성비 특약은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혈전용해 치료비입니다. 혈전용해제는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이나 색전 등을 녹일 수 있는 약제를 의미하는 건데요. 혈전용해제를 사용해서 혈액이 흐를 수 있도록 응고된 피를 녹이는 것을 혈전용해 치료라고 부릅니다. 혈관에 사용하는 치료법이니 당연히 혈관 질환에 유효한 치료겠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환자나 뇌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엔 혈전용해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주변에서 실제로 많이 겪는 질병들이죠. 이거는 진짜 발생될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장
항상 강조하는 3대 질병, 암, 뇌, 심장 질환에 대해 보장을 준비할 때 진단비와 수술비를 우선적으로 준비하긴 하지만 저는 이 혈전용해 치료비 특약을 꼭 구성해 드립니다. 그럼 어떨 때 지급되냐면요. 보험사마다 그 2대 질병, 뇌심장 질환의 질병의 보장 범위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요. 뇌경색 및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을 받거나 또는 뇌졸중 및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 혈관 또는 동맥 혈관에 주입해서 혈전 치료를 했을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간혹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헤파린 같은 항응고제나 경구용 약제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이제 혈전용해제를 투입하지 않은 혈전 제거술인 경우에도 보상이 제외되고요. 뭔가 복잡하긴 한데 네. 뭔가 뭐 이러면 뭐 보상 제외되고 저러면 보상 제외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당 혈전 용해 수술이다라고 하는 거는 다 보상이 된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전에 내가 지금 어떤 시술을 받을 건 어떤 수술을 받을 건데 이게 보상이 가능한 건지를 확인하시고 일단 시술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같은 혈전용해 치료비라고 하더라도 앞서 김희진 전문가가 설명드린 것처럼 뇌경색이냐, 뇌졸중이냐, 급성 심근경색이냐, 허혈성 심장 질환이냐에 따라 보장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넓은 혈전용해 치료비 특약을 구성해야 합니다. 네, 보험료는 50세 남성 기준 1,000만 원당 2,000원 정도로 저렴한 편에 속해서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혈전용해 치료비 특약은 사실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병률이 높잖아요. 네. 그리고 또 치료를 많이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비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저렴하네요. 생각보다. 네. 2대 질병 참 중요하고요.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혈관에 대해서 좀 질환을 걱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준비해 두시면 참 좋을 만한 가성비 특약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추천해 주실 가성비 특약은요? 네, 세 번째는 5대 골절 진단비입니다. 네. 상해보험을 준비할 때 골절 진단비는 보통 1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많이들 구성하시는데요. 5대 골절 진단비의 경우 보험사, 연령, 상해 급수별로 차이는 있지만 최대 500만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금액에 비해 보험료는 저렴한데요. 그 이유가 그 범위가 이제 두개골, 목, 흉추, 요추, 대퇴골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5개. 네, 5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범위가 좁으면 이제 나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보험료가 대신 저렴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 또는 여성분들은 이제 미끄러져 넘어졌을 경우에 꼬리뼈 골절이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5개 부위 전부 주요 부위이기 때문에 심한 골절이 될 경우에는 수술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당연히 비용도 많이 들겠죠. 예. 그래서 그때 아주 효자 노릇을 하는 특약입니다. 그리고 대퇴골 골절이 연세 드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진짜 많아요. 네, 이런 부분들 맞아요. 네, 저희가 실제 상담했던 사례를 소개드리면요. 52세 여성분이셨는데 이번 겨울에 빙판길에서 미끄러지셔서 꼬리뼈에 실금이 갔었어요. 그래서 한 6주 정도 통원 치료를 하셨는데요. 네. 가입하신 보험에서 골절 진단비 50만 원, 건강보험에 5대 골절 진단비 200만 원으로 250만 원을 수령을 하셨고요. 또 다른 상담자분의 경우 낙상사고로 허벅지뼈가 골절돼 수술까지도 진행을 하셨어요. 이 경우에는 골절 진단비 50만 원, 5대 골절 진단비 200만 원, 또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상해 수술비에서 100만 원, 5대 골절 수술비 200만 원으로 총 550만 원을 수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키 여러분들도 상해 보험을 구성하실 때 꼭 5대 골절 진단비와 수술비를 구성하시면 단순 골절이 아닌 심한 골절일 경우에도 보상을 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또 주의하실 점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보험금 청구를 위해선 진단서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5대 골절 진단비에 해당되는 상해 코드가 다 약관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상해 코드 잘못 받는 일 없도록 하시고요. 임상적 추정이 아닌 최종 진단 또는 확정적 진단으로 진단서를 받아오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일단 일이 벌어졌을 때 필요한 부분이니까 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질문 주시고요. 그리고 5대 골절 진단비는 얼마 정도의 보험료예요? 요거는 예를 들어서 골절 진단비 50만 원을 가입했을 때 음. 한 4,500원이다라고 한다면은 5대 골절 진단비는 뭐 200만 원을 가입하더라도 1,500원 미만. 예. 일단은 첫 번째로 주신 질문이 1855님. 실금도 골절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보통 우리가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뭐 넘어지거나 했을 때 뼈가 부러지면 골절이다라는 거는 알아요. 근데 실금 정도가 되면 이렇게 깁스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실금도 골절에 해당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실금도 골절에 해당이 되고요. 오.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음. 이 치아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식물을 씹으시다가 치아가 뭐 중간에가 파손되는. 파손이 되거나 어. 그럴 때도 그것도 골절에 해당이 되거든요. 어허. 그래서 그것도 골절 진단비에 가입이 돼 있으시면 치아 골절 진단비에 가입이 돼 있으시면 음. 거기에서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골절 진단비에 보면은 치아 파손 제외, 치아 파손 포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네네. 치아 파손 포함에 네네. 해당되는 부분을 받으실 수가 있죠. 이게 그러니까 실금도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거 금만 같대 이러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골절 진단비가 나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한 가지 팁 말씀드리면 엑스레이로는 실금 잘 안 나와요. 네. 그래서 그래요? 꼭 CT를 찍거나 초음파 봐달라고 요청을 하시면은 초음파로 봤을 때는 실금이 나오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네. 저도 7번의 골절 중에서 5번은 다 초음파를 조심히 좀 봤습니다. 운동하세요. 이거 엑스레이만 찍고 골절 아니네요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통증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꼭 통증이 심하시면은 초음파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엑스레이 찍었는데 괜찮대요. 네. 실금 안 갔대요. 근데 난 너무 아파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줘요? 궁금하거든요. 저는 초음파를 봐달라고 해요. 명확한 진단을 받고 이게 또 마음의 병이라고 명확한 진단을 받고 약을 먹으면 덜 아픈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요? 플라시보 약을 효과라고 먹는구나. 하는. 네. 근데 사실 골절 금강거에는 뭐 그 부위 안 쓰는 거 그리고 통증 제거하는 소염제랑 뭐 진통제 먹는 거 말고는 큰 답이 없습니다. 네. 그럼 또 붓게 되니까 실금은. 자, 실금도 골절인가요? 골절 맞습니다. 골절 진단금에 해당이 되니까 이 부분 혹시 나 못 받았는데 이거 지난번에 나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시 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도움 필요하신 분들도 말씀 주세요. 자, 두 번째 질문 주신 분도 있습니다. 1287님. 골다공증이 있는 저희 엄마도 혹시 꼬리뼈 골절 걱정이 되는데 상해보험, 골절보험 가능한가요? 가입이?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네, 가입 가능합니다. 네, 근데 골다공증이 있다는 건 뼈가 약한 거잖아요. 그렇죠. 밀도가 약한 거죠, 골밀도가. 근데도 네. 가능해요? 네, 일단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입원 중이나 아니면 3개월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이력 그리고 병력이 없다면은 가입할 수 있는 간편 상해보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도가 다를 수는 있겠죠. 아예 건강하신 분이랑 간편 상해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한도는 다를 수 있어요. 뭐 원래는 100만 원인데 간편은 한 50만 원밖에 가입이 안 된다. 이럴 수는 있지만 가입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고지는 해야 되네요. 그렇죠. 네. 자, 세 번째 질문도 있는데요. 질문이 오늘 많으십니다. 이 부분은 우리 운동선수 출신이신 우리 재성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스포츠 상해보험도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스포츠 상해보험이라고 딱히 정해져 있는 거는 없고요. 아하. 네, 일반 상해보험에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단 이거는 뭐 제 사례인데 저희 딸이 그 태권도 선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특정한 선수가 선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상해보험을 가입하실 때 급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급수에 따라서 일반인들은 예를 들어서 골절 진단비를 뭐 100만 원 가입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런 좀 위험 직군을 갖고 그렇죠. 또 운동 선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걸 다 100만 원을 가입을 할 수가 없고 가입 한도가 제한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럴 수 있겠네요. 어렸을 때 운동 시작하기 전에 이미 네. 상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한도가 100만 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운동을 시작했다. 그렇다고 한도가 줄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딸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지금. 근데 운동 전에 중학교 2학년 때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 전에 골절 진단비를 100만 원을 가입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태권도를 하다 보니까 또 골절될 그 일들이 굉장히 다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혜택을 좀 본 경우죠. 일단은 다치지 말아야죠. 네네. 네, 건강하게 운동해야죠. 그리고 요거 물어보신 분인데 요거까지만 좀 여쭤보고 시작을 할게요. 혈전제를 복용하고 있는데요. 보험 증권도 한번 확인해보고 또 보험회사도 알아보고 가입을 해야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주신 분이 계세요. 이건 질문은 아니지만 혈전제를 복용하고 계시는 분도 이거와 관련해서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복용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보험 가입할 때 간편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경구용 약을 드시는 분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련해서 다 그런 약 드시고 계신 거거든요. 상관이 없습니다. 해당만 안 되면 알릴 의무에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진짜 내가 약을 먹고 있어도 혹은 내가 뭔가 수술을 받았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릴 고지가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잘 알아보고 가입을 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뭔가 보험에 가입은 하고 싶다. 그러니까 특히 몸이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있으신 경우나 내 주변에 누군가가 아팠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나도 한번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혼자 알아보지 마시고 이 분야에 있어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과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시고요. 아, 이런 것까지만 물어봐도 되나? 그러지 마시고 많이 물어보세요. 여러분 물어보시라고 저희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이 분야의 최고라 불리는 그런 전문가분들, 검증된 전문가분들 저희가 모시고 온 거잖아요. 여러분은 이 시간을 그리고 이 전문가들을 최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찾아온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집 가정경제 뭔가 좀 이상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하고 찾아오셨거든요. 이분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두 분을 찾아오셨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남성입니다. 작년 12월에 결혼을 해 행복한 신혼을 보내고 있는데요. 최근 아내와 소득을 합치면서 고정 지출을 확인하다 보니 둘이 합쳐 보험료가 63만 원 정도 나가고 있었습니다. 주변 동기들이나 친구들을 보니 저희가 보험료가 적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보험 점검을 한번 받고 싶어요. 또 저희 부부가 여행을 좋아하는데 은퇴 이후에도 매년 여행을 다니면서 살고 싶은데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자, 오늘 사연자분 35세 남성분이시고 어쩐지 목소리에서 뭔가 이렇게 설렘이 느껴지는 작년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계시는데 일단 두 분이 합쳐서 보험료가 63만 원 많이 내고 계셔서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이제 적지 않은 보험료가 좀 고민이셨는데요. 요새는 이제 결혼을 하더라도 소득을 각자 관리하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네. 하지만 이제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같이 관리해야 새는 돈 없이 저축도 잘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셨는데요. 그래서 먼저 두 분 소득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직장인이셔서 근로소득을 받고 계시고요. 네. 세후소득을 합산해 보니 월 평균 800만 원 정도 오.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정 지출을 좀 살펴봤는데요. 주거비가 이제 원리금 합산 240만 원 정도였고 차량 할부 60만 원, 보험료 63만 원, 식비는 7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휴대폰이나 교통비, 구독료, 저축, 투자 금액을 제외하니 잉여 자금은 한 170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오, 많이 남네요. 네. 네, 소득 대비 저축이나 투자도 잘 하셨고 크게 낭비되는 부분은 없었어요. 다만 사연자분 걱정처럼 보험료가 좀 많이 나가고 있었는데요. 살펴보니까 먼저 두 분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각각 연금저축보험을 10만 원씩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이 상품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차후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지하도록 했고요. 연금저축은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과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가 있는데요. 네. 세액공제 조건은 동일하지만 매달 정해진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 연금저축보험보다 납입하고 싶을 때 원하는 금액을 납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가 현금 유동성 측면에서 유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도 연금저축펀드가 유리하다고 판단해 연금저축 이전을 통해 보험사에서 증권사로 옮겨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진짜 돈을 자꾸 있는 대로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연금저축 펀드보다 연금저축 보험이 더 유리할 수 있잖아요. 강제성이 좀 네, 강제성이 네. 필요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람 성향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난 뭐가 맞지? 함부로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지출, 재정 이런 것들 다 판단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3만 원에 대한 보장은 좀 잘 되어 있었나요? 어때요? 네, 일단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두 건의 보험으로 한 27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 중이셨는데요. 14년도에 가입하신 5만 원짜리 건강보험에 실손보험이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네. 이때 실손보험은 재가입 주기가 15년이거든요. 그러면은 29년이 되면은 실손보험은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유지하도록 했고요. 그 외 암진단비와 상해담보 그리고 앞서 2부에서 설명드린 이식수술비나 골절 5대 골절 진단비도 보장액이 크진 않는데 잘 구성되어 있어서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어요. 네. 다만 이제 22만 원짜리 보험이 17년도에 가입하신 CI 종신보험이더라고요.
네, CI 종신보험은 저희가 자주 언급해드렸지만 주계약이 사망을 보장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네. 중대한 질병의 진단을 받거나 중대한 수술을 했을 때 진단비와 수술비를 지급하는 보험이에요. 이 보험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당시 미혼이었던 사연자분께는 맞지 않는 보험이었죠. 현재로서는 사연자분 병력이 없는 초건강체셨기 때문에 일반 보험보다 25%더 할인된 어른이 보험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유지하고 계셨던 상품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납입해야 할 보험료와 평생 보장받을 내용을 생각하니 변경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다행히 근데 그 전에 그 보험에도 일부 환급금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뭔가 목돈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셨네요. 네.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얘기하면 많은 청취자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왜 그렇게들 CI 종신보험, 종신보험 이런 것들을 가입을 하셨지? 하시는데 이게 유행하던 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한 2009년부터 2016년, 17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제 생명보험사에서 이런 상품들이 유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종신보험의 기능으로 예전엔 판매를 했는데 이게 막 연금 기능 생기고 막 중도 인출되고 막 여러 가지 연금인 듯 아닌 듯 종신인데 뭔가 뭐 노후 대비도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뭔가 기능들이 새롭게 추가가 되면서 그 당시에 유행하듯이 많이 좀 많은 고객들한테 이렇게 좀 소개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나중에 좋겠지 하면서 엄마가 가입시켜 주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우리 부부를 위해서도 가입하고 이렇게 좀 많이 했던 모양인데 그 당시에 조금 뭔가 목적에 맞지 않게 가입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요즘에 좀 소개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정리가 되더라도 환급금이 많이 나오는 다행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새로 보장을 어떻게 채워주셨어요? 네, 이제 기존의 암진단금이 2천만 원이 있으셨는데요. 한 5천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3천만 원을 새로 구성해 드렸고요. 네. 항암 치료비나 표적 항암 특약들도 함께 구성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혈관 질환 진단비 2천만 원, 아까 말씀드렸던 혈전용해 치료비 그리고 운동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골절 관련 상해 특약도 최대 한도로 가입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수술비 역시 저희가 넉넉하게 구성해 드렸는데요. 2부에서 말씀드린 가성비 특약 외에 수술비 관련 특약이 저는 진짜 가성비가 좋다라고 생각해 항상 전체 보험료의 30% 정도는 수술비로 구성을 해드립니다. 수술비 특약이 왜 가성비 좋아요? 네, 실제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수술을 했을 경우가 많은데요. 네, 1회만 지급하고 끝내는 진단비와는 달리 수술비는 회당 지급을 하고요. 질병 상해 모두 보장해주기 때문에 범용성이 높아요. 또한 질병의 종류에 따라 수술비가 적게는 10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차등 지급이 되고 보험료 또한 진단비에 비해 저렴합니다. 요즘 실손 의료비 자기부담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보험료가 갱신되는 단점이 또 있는데요. 수술비를 비갱신형으로 준비해두면 90세 또는 100세까지 반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연자분도 질병 상해 수술비와 질병 1호에서 5종 수술비 그리고 질병의 심한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특정 질병 수술비까지 종합적으로 구성해 드렸고요. 네. 보험료는 30년 납 90세 만기 9만 원입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시는데 운전자 보험이 기존에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도 12,000원으로 기존 27만 원에서 15만 2천 원으로 보험료를 좀 줄여 들으면서 보장은 넉넉하게 채워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배우자분은요? 네, 배우자분은 16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 중이셨는데요. 네. 2019년도에 처음 보험을 준비하셨더라고요. 3세대 실손보험 10,000원, 15만 원짜리 건강보험을 유지 중이셨는데요. 보장이 크게 적거나 잘못 가입된 부분이 없으셨어요. 배우자분 역시 너무 건강하셨고 현재 일반 보험보다 25% 정도 할인된 오텐텐 어린이 보험으로 사연자분과 동일한 보장 조건으로 설계해보니 월납 보험료가 11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총 납입 보험료도 800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가성비 특약들도 잘 구성해드렸고요. 그래서 두 분 총 보장 보험료는 기존 43만 원에서 27만 2천 원으로 한 약 16만 원 정도 절감해 드렸습니다. 매달 16만 원 정도 절감했다. 이 부분도 크지만 전체적으로 800만 원 정도. 네. 800만 원을 뭐 하지? 이런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좋네요. 예. 자, 보험료에 대한 고민도 그렇고요. 보장에 대한 고민도 전부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은퇴 이후의 자금도 걱정하셨잖아요. 네, 이제 여행을 두 분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같이 부럽다. 휴가를 맞추셔서 여행을 다닌다고 하셨는데요. 네. 사실 뭐 노후 자금 잘 만들어 두면은
은퇴 이후에 여행이든 뭐든 하고 싶은 거, 그렇지. 먹고 싶은 거 자유롭게 할 수 있을 텐데요. 현재 저축과 투자도 하고 계시지만 연금은 연금저축 10만 원 말고는 없으셨어요. 물론 뭐 국민연금이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보증형 연금을 좀 추천드렸고 각각 40만 원씩 15년을 지금부터 납입하도록 설정을 했고요. 그럼 원금 7,200만 원을 납입하면서 65세부터 이제 연금을 수령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연자분은 연 1,071만 원을 수령하고 100세까지 수령한다면 총 3억 8,581만 원을 수령하게 되고요. 배우자분은 연에 788만 원을 수령하고 100세까지 수령한다면 3억 2,337만 원을 수령하도록 설계를 도와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같은 65세 연금을 개시하는데 수령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6천만 원 정도. 네, 남성분과 여성분. 근데 어, 어. 이거는 보험에서 연금 설계를 할 때 그 기대 연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성의 이제 기대 연명이 더 길기 때문에 더 많이 수령을 받을 거다라고 판단해 같은 나이에 개시되는 그 지급률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 그럼 차이입니다. 매달 받는 금액이 남성이 더 많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같은 종신형으로 나이일 수령하기 경우에는. 때문에. 네, 여기서 보시면 납입 금액은 크지 않지만 두 분이 너무 젊으시기 때문에 시간을 활용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남은 잉여금은 혹시 모를 상황에 사용할 비상금을 목적으로 저축하다가 일정 금액이 쌓이면 기존에 하시던 예적금 및 채권, 미국 지수에 투자하는 ETF 상품에 추가 납입하도록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의 포인트도 짚어볼게요. 첫째. 보험도 가성비가 중요합니다. 가성비 특약 꼭 챙기세요. 둘째. 수술비는 제2의 실손 의료비입니다. 폭넓게 준비하세요.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